얼마 전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만큼 좀 되게 걱정되는 메시지가 저한테 왔어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진짜 문제가 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한 20대 남자 학생이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컴플렉스가 들키진 않을까 매일 걱정하고 도망치듯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요,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 혹은 카페에서도 마주보는 자리보단 옆에 앉는 자리를 선호하고요. 마주보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선 저는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테이블 바닥 혹은 핸드폰만 바라봅니다. 길 건너편에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돌아서 다니고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 대중교통이나 영화관 같은 곳에 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줘도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요. 때론 제 콤플렉스를 보여주기 싫어서 도망치듯 길을 돌아가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싫어하는 줄 알고 오해를 받아본 적도 꽤 있습니다. 저에게 호감을 주셨던 이성들과도 당연히 관계가 발전되지 않고요. 예전부터 계속 고쳐보려고 다양한 인터뷰와 강의도 찾아보고 자존감과 컴플렉스와 관련된 책도 다양하게 사서 읽어보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막상 현실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외모 컴플렉스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쉽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드러내자니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고 속으로 비웃거나 제가 없을 때 저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욕할 것 같고요. 이제 저 20대잖아요. 저 이제 어른이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 어떤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야 할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알려주세요. 이걸 보는 순간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깝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하나 있구나. 아직 그 지점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게 있구나.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미리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요,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그죠? 자, 외모 지상주의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따라서 외모 컴플렉스도 점점 더 한켠에서는 더 커지고 있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학생이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직 안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고 이 나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알게 되는 그 엄청난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엄청난 비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적 요소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일 심할 때가 중고등학교입니다. 학생 때가 그게 되게 심해요.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되면은 또 한층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켓에 나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마켓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연애를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무슨 뭐 소개팅을 받는다, 미팅을 간다 뭐 이러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당장 끌리는 사람이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외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커지고 외모에 대한 그 자신의 매력이 엄청 커져야 된다고 이 생각이 엄청 팽창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중고등학교 혹은 20대, 이때가 이제 제일 사실은 이때가 제일 크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인간관계에서는요, 총량이 있어요. 결국은 외모도 사람과의 거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본다면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고 거래가 되어질 때 나라는 인간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 총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외모가 한 부분이 있겠죠. 딱 한눈에 봐서 잘생겼네? 이쁘네? 뭐 이러는 것들이요. 이게 한 켠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총량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사람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또 한켠을 차지해요. 크게
이 세 틀로 보아졌을 때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파트에 불과한 거죠.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인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 어렸을 때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인간으로서의 자산의 총량이 아직 성장을 안 했을 때입니다. 되게 미숙할 때잖아요. 미숙하니까 뭐예요? 가지고 있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겉모습,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자산이 커지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인간의 총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대로서는 아직 그것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부분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이 얘기 먼저 하고 갑시다. 누군가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 첫 번째, 그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짝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나라 인구가 예를 들어 1000만이라 칩시다. 아니 1000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외모로 아주 비판적으로 따져서 요만한 거 하나까지 따져서 1등부터 1000등까지 1000명까지 줄을 한번 세워본다고 칩시다. 줄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외모로 세울 수 있어요. 남자 줄 1등부터 1000등까지 줄 섰어요. 남자 줄 섰어. 오케이? 자, 여자 세워볼까?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렇단 얘기예요. 여자도 1등부터 1000등까지 줄을 세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짝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등부터 1000등까지 짝이 다 맞을까 안 맞을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1등하고 50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99등하고 한 3등 전도하고 막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어머 이상하다. 1등은 1등끼리 가야 되고 1000등은 1000등끼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죠. 그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끔씩 너무 웃긴 걸 발견해요.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탁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키가 훤칠하고 무지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야. 한 40대인데도 외모에 광이 나요.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분을 가만히 보면 부부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부부래. 도대체 뭐야? 저 남자는 저 여자의 뭐에 끌린 거야? 신기하죠? 우리가 아까 줄 세운 거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어떤 거래에서는 어떤 총량의 법칙, 우리가 이 20대 남자분이 지금 걱정해서 나한테 메일을 보낸 것과는 다른 어떤 공식이 작용해서 이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100% 외모에 끌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저 연예인 잘생겨서 못생겨서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내 것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법칙이 적용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되게 재밌는, 이건 실제 사례니까 얘기해도 되나? 근데 혼날까? 또 혼나겠지. 그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있어. 누구 하나 있어. 아니 2명 있어. 2명 있는데 애들 둘 다 되게 이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걔네는 잘생긴 남자가 너무 싫대요. 저희는요. 잘생긴 남자 보면 이렇게 너무 니글거리고 영 자기랑 안 어울릴 것 같고 자기는 되게 부담스럽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빈말인지 알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꽤 오래됐으니까. 근데 결혼식장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자기가 굉장히 원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정말 외모로 봐갖고는 이러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이서 너무 잘 살아요. 이 친구 뭐라는지 알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남편 팔다리 짧고 배 나오고 너무 곰돌이 푸 같아요. 너무 이뻐요. 그래갖고 세상에 총량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두 사람이 너무 잘 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1000명의 여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한 여자가 있다면 온 세상이 다 덮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의 사랑은요. 한 여자가 날 덮어주는 거지 1000명의 여자가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의 여자가 나 좋다고 합의 보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결혼이 아닙니다. 연애라는 감정은요. 한 여자가 온 세상에 온 하늘을 가릴 정도의 것이 되면은 그것이 연애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인간관계라는 건 1대1로 만나서 내가 보았던 모든 세상 천지를 한 여자가 덮어주는 걸 연애라 부릅니다. 내가 보았던 모든 세상을 한 남자가 와서 덮으면 세상이 다 가려지는 걸, 그 가려지는 걸 사랑이다, 연애라 부릅니다. 지금 이 메일을 주신 학생도요. 그렇게 자신을 덮어줄 여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숨으면 그런 여자 안 나타나요.
버스 정류장에서 뒤를 숨고요. 만나는 자리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내 에너지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이런 솔직한 얘기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여러분 좋으라고 얘기할게요. 사실 저는 하나도 안 이뻐요. 나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누가 있냐면 우리 큰언니 있거잖아요. 김미원, 내일하는 언니. 제 동생 있잖아요. 김꽃다. 내 동생 은희 있잖아요. 다 나보다 이뻐요. 나는 딸 넷 중에서 그 왜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요? 못난이 삼형제 인형? 그 왜 이렇게 왜 점찍고 이렇게 울고 있는 애 있었잖아. 항상 우리 언니가 장난칠 때 네가 이거 얘야. 그러면 그렇게 꼴이 그리 싸갔대. 그게 아니 대놓고 죄송합니다. 그만 녹이 나오려고 해서 이제 참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는 생긴 게 별로야. 나는 못생겼어. 이런 생각 갖고 있었고 솔직히 나도 대학 들어갔을 때 외모 컴플렉스가 제일 커졌었어요. 왜냐하면 마켓에 나왔으니까. 미팅 나가잖아요. 여자애들 3명 앉아있어. 그럼 저쪽에 이제 잘생긴 애들 압구정동 오렌지족들이 우리 때는 오렌지족이 있었어요. 압구정동 뭐 이렇게 금목걸이 걸고 막 되게 잘생기고 막 이런 애들 쫙 앉아있는 거야. 그럼 앞에 가잖아요. 너무 쫄아. 그러고 있잖아요. 걔네가 나를 선택을 안 하는겨.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진짜 나 그런 경험 내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제가 때가 이 나이에 못할 얘기가 어딨어요. 만약에 나보고 25살 때 이 얘기를 하라 그랬으면 이 얘기 하기 시키는 애를 아주 그냥 냈지. 내가 너무 자존감 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나 그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터놓고 이제 56세가 되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여러분 봐봐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외모가 별로야. 그래서 남자들이 나를 별로 싫어해 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덮어줄 수 있는 한 남자가 나타나면 세상이 가려진다 그랬잖아요. 그 못나고 울퉁불퉁하게 보였던 모든 세상이 싹 가려지는 게 연애고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 외모라는 게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외모 밑에서 기죽어서 지내잖아요. 그럼 내가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고개를 쳐들어야 돼요. 어떻게 쳐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외모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사세요. 그 위에서 산다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말투, 자신감, 눈빛 이런 걸로 외모 위에서 사는 거예요. 내 외모가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외모 위에서 살으라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옷도 자신감 있게 입게 돼요. 스카프 하나라도 자신감 있게 하게 되고요. 몸의 제스처도 자신감 있게 되고요. 자, 내가 지금 무대 위에서 내가 직접 만든 옷을 입고 막 자신감 있게 무대 위에서 막 날 때 누가 내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해요. 외모가 솔직히 말해서 도전해서 바꿀 수 있는 외모도 있어요. 내가 살이 너무 쪄서 막 우울해. 그럼 어떻게 해요? 독한만 먹고 살을 빼면 도전할 수 있는 외모가 있어요. 근데 죽어도 막 키가 여러분 도전한다고 키가 커져요? 죽어도 도전할 수 없는 외모가 있다면 여러분 도전은 어디로 하느냐? 외모 위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뭘로? 나를 쌓아나가세요. 자신감 있게 내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내 자신감 있게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자신감 있게 내 말투를 바꿔 나가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내가 가져야 되는 인간의 총량이 뭔지 아세요? 외모가 여기 있고 그 위에 내가 선다고. 나라는 한 인간의 커리어와 나라는 성품과 나의 모든 제스처와 자신감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있다고요. 이거 포함해서 나예요. 이거 포함해서 나예요. 저는 외모 위에서 살려고 되게 애썼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데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김미경이에요. 이제 동창회를 나가면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있어도 난 쫄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습 총체적으로 이게 나니까요. 자, 이제 20대십니다. 이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타고난 부모가 준 것은 그대로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기초예요. 10분의 1이에요. 나머지 10분의 1을 이 위에다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숨어 있지 말고 외모 위에서 사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쓰는 방법 얘기해 줄까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잘났지 얘기해 줍니다. 나에게 스스로 말하세요. 거울 보면서 야 이만하면 잘생겼지. 늘 얘기하세요. 거울 보면 야 이만하면 잘생겼지. 키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커서 어디 갔다 써. 잘생기면 뭐 어디 갔다 써. 이렇게 어디 갔다 쓰냐고 이렇게 거울 보고 탁탁 자신감 있게 말해주세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나는요 내가 이쁘지 않고 아름다운 여자 아니지만 난 나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20살 이후로
이쁘지 않지만 멋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나는 멋있는 김미경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20대잖아요. 멋있는 사람 되시면 됩니다. 그 멋은요, 에너지라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끌려 들어올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나만 내가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포함해서 내가 됩니다. 그런 사람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혼자라고 나는 못생겼어 외로워하지 마세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나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최고입니다. 멋있습니다. 자, 걱정 마시고 알았어요? 이 대학생 어떻게 된다고? 나는 멋있는 남자로 살 거야. 외모 위에서. 자,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 알았죠? 걱정돼서 하는 말이요. 멋있는 사람 되라고요. 화이팅!